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카르타 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조코위 대통령은 국가투자조정회의에서 내년도 세계 경제의 침체를 예상하며 이로 인해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조코위 대통령의 경기 둔화 우려와는 달리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률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연 5%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원 부국인 인도네시아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현재 수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올해 3분기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률은 연 5.72%를 기록 4분기 연속 연 5%대 성장률을 이어갔습니다. 페리 와르지오 인도네시아 은행 총재는 금융권 연차총회에서 내년 경제 성장률은 4.5에서 5.3%로 예상된다며 수출과 소비, 투자 등이 경제를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기 둔화로 원자재 수요가 줄더라도 원자재 가격이 여전히 높고 원자재를 중심으로 한 해외 자본 투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총재는 물가 상승률을 내년 상반기 중 목표치인 2에서 4% 수준으로 낮추겠다며 이를 위해 선제적인 통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은행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연속 금리 인상에 나섰으며 특히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는 3개월 연속 0.5%포인트씩 인상했습니다. 그 결과 연 3.5%이던 기준금리는 현재 5.25%까지 올라갔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통계청은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연 5.42%를 기록 지난 10월보다 둔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금융시장 전망치보다 소폭 낮은 수치입니다. 또한 휘발유 등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품목과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도 연 3.30%로 지난 10월보다 소폭 낮아졌습니다. 인도네시아 금융권은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인도네시아 은행이 이번 달에도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폭은 0.25%포인트로 지난달보다 작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전 세계 많은 경제와 고용시장에 재앙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인도네시아는 이 시기를 잘 견뎌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1,400만 개의 일자리를 늘렸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에드테크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성공 사례를 연구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청년 실업은 큰 문제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청년의 22%는 교육이나 취업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며 젊은 층의 약 6%만이 대학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인도네시아 회사들은 중소기업의 규모를 가지고 있어서 현장 교육에 충분한 시간이나 자원을 투자하지 못합니다. 이는 노동자 개인들에게 기술 향상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노동자들은 종종 교육 비용을 감당할 수 없고 적절한 교육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거나 이러한 교육이 개인 소득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까르투 프라크르자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생산적인 고용을 위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으로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게 생산적인 일자리를 얻는 데 필요한 기술 지식 및 자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개요는 일반 공공교육과 유사합니다. 신청한 사람들 중 온라인 심사와 검증을 통과하면 온라인 과정과 교육기관에 지출할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6개의 디지털 플랫폼에 걸쳐 156개의 서로 다른 교육기관이 연동시킨 교육과정을 통해 구직 요구 사항, 현재 경험 및 기술 수준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강자는 교육을 마친 후에는 해당 업종에 취업하거나 창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발급받으며 해당 프로그램에서 직접 취업 정보도 제공합니다. 특히 교육 수료자들은 인센티브로 4개월간 월 50만 루피아를 받으며 이는 교육기간 중 식품 등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는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현재까지 해당 프로그램은 전국 514개 도시에 걸쳐 1,400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이들 중 62%는 지역에 거주하고 18%는 초등학교 이하의 교육만 받았으며 대부분 어떤 기술 교육에도 참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많은 인원이 초기 교육이 만료된 후에도 더 많은 과정을 수료했으며 에드테크 회사들이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교육 과정을 추가함에 따라 기술 향상 이니셔티브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모두 증가시켰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는 2024년까지 현지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의 부품 현지화율을 최대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인도네시아 교통부 장관이 지난 25일 현대 모빌리티 센터 개관식에서 밝혔습니다. 교통부 장관은 현대차 인도네시아에 전기차 현지화율을 50%까지 늘려달라고 요청했었다며 2024년 현지 생산 배터리 사용을 토대로 전기차 생산에 나서는 만큼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배터리는 물론 전기차 바디와 타이어 등 다른 부품들도 현지 생산 제품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글로벌 전기차 허브를 골자로 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전동화 전환 정책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LG에너지 솔루션과 손잡고 지난해 9월부터 카라왕 산업단지에 배터리셀 합작 공장을 건설하여 2024년 배터리셀 양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9일 인도네시아 국회 하원위원회와의 청문회에서 전기차 생산량 증대를 위해 전기차 부품 수입 관세를 면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관세를 면제해줄 경우 현지 판매 가격이 최대 10%까지 인하되는 만큼
현지 전기차 보급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가 원가 절감에 따른 가격 경쟁력을 토대로 현지 전기차 보급을 확대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며 전기차 부품 현지화율 확대 등 인도네시아 정부의 요청을 적극 수렴하면서도 현지 입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CNN, 가디언 등 해외 언론은 위디 보호구역으로 알려진 인도네시아 섬 100여 개에 대한 독점 개발권이 소더비 컨시어지 경매에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경매는 이달 8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최저 경매가는 없으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10만 달러의 보증금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디 군도는 인도네시아 동부의 코랄 삼각지에 위치한 100여 개 이상의 섬들로 그 규모가 약 3,025만 평에 달해 보라보라 섬과 비슷한 크기입니다. 해당 지역은 전용기로만 접근할 수 있으며 발리 우우라라이 국제공항에서 비행기로 2시간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이번 경매는 섬의 소유권이 아닌 인도네시아 보호구역 내의 친환경 리조트와 고급 주거 시설을 건설할 권리를 가진 회사 리더십 아일랜드 인도네시아가 가지고 있는 단독 개발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방법으로 소유권자는 섬 내부에 대한 영향력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더비 컨시어지 경매 총괄 부사장은 전 세계 모든 억만장자가 개인 섬을 소유할 수 있지만 이 100여 개가 넘는 섬을 소유할 사람은 오직 단 한 명뿐이라며 이번 경매 입찰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최근 몇 년간 슈퍼리치들의 개인 섬 구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팬데믹 상황이 겹치면서 프라이버시와 안전한 거리두기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해져 이런 현상이 생긴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7일 KB국민카드가 ESG 경영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식목일을 하루 앞두고 해양보호재단과 마카사르 지역에서 맹그로브 묘목 2,000그루를 식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맹그로브 숲은 세계적으로 자연환경 보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홍수, 태풍 발생 시 해안 지역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이산화탄소 흡수 효율이 뛰어나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엔 환경계획에 따르면 맹그로브 숲은 1헥타르당 연간 100톤의 탄소 저감 효과가 있어 꾸준한 식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기후 변화 대응에도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11월 28일을 식목일로 정하고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공인구인 알리흘라는 인도네시아의 한 공장에서 제작된다고 알자지라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월드컵 공인구는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주 마디운에 있는 글로벌웨이라는 회사에서 제작한다며 2019년 설립한 이 회사에는 약 2,000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마디운시의 아흐마드 다와미 시장은 월드컵 공인구를 우리 도시에서 만들면서 지역에 대한 자부심도 커지고 공인구 외에도 축구 관련 용품을 생산하여 해외에 수출한다며 어려운 시기에도 해당 지역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줬다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마디운 지역의 경제 성장률이 3.34%를 기록했는데 상당 부분이 해당 기업의 실적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월드컵 공인구 알리흘라는 아랍어로 여행이라는 의미의 단어로 아랍의 전통 보트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했으며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에서 환경 친화적인 수성 잉크와 접착제로만 만든 최초의 월드컵 공인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차는 지난 1일 열린 인도네시아 최대 자동차 시상식 중 하나인 그리드 오토 어워드 2022에서 5개 부문상을 휩쓸며 5관왕을 차지했습니다. 현대차 스타게이저는 최고의 가치, 스마트 초이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올해의 차로 뽑힘과 동시에 최우수 소형 MPV 2개 부문을 석권했으며 크레타는 최고 소형 SUV 부문에 꼽혔고 대형 SUV 팰리세이드는 최고 대형 SUV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또한 전기차 아이오닉 5 역시 최고 배터리 전기차 모델로 뽑혔습니다. 특히 스타게이저는 동남아시아 전략 차종으로 미래지향적인 디자인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거리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조정된 다양한 장점으로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수상으로 현대차는 인도네시아 현지 이미지와 인지도 제고 효과와 더불어 브랜드 신뢰도 역시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아이오닉 5는 인도네시아 전기차의 선구자로 선정돼 2022년 카르바간자 에디터스 초이스 어워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기차와 베스트상을 비롯해 여러 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크레타 역시 최우수 신인상과 오토모티브 어워드 2022에서 최우수 소형 SUV 5인승 등 여러 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